친명 세력의 정성호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손혜원,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이재명이 빼고 나면은 네. 당을 쇄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쇄신이 아니고 586 운동권뿐이 남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당을 쇄신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 얘기 안 나오고 이재명이 빼고 나면 대선 후보감이 없지 않느냐. 아 대선 물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는데 예. 이재명 계산도 뻔할 거예요. 과거 문재인이 보니까 평가도 하고 다 자성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산에 가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당대표로 됐습니다. 그때 박지원하고 붙어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건 이제 이재명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부 평론가들은 이렇게 욕먹고 설마 이재명이가 뭐 당권 도전이 하겠느냐. 그 사람도 그래도 양심에 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러지는 못할 거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내렸는데 저는 이재명이가 그럴 것 같으면은 철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 그럼 국회의원 자체를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저는 이재명 그 당선자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보면요, 제일 특기가 어떤 아주 위기에서 살아남는데 강하더라.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뭐 소년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변호사까지 되고 그다음 성남시장 경기지사까지 되고 그다음 뭐 대선 후보 될 뻔도 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표현대로 0.73% 투표장에만 좀 지지자들이 많이 될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있죠. 민주당의 어떤 재건, 그다음 민주당의 어떤 개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그 당선인은 있죠. 살아온 전력이 본인이 살아남지 않으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갖다가 이게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아주 그 엘리트 집안에서 계속 커온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신문에 났던 거니까 구수나 할 수 있었던 게 9번 사무실 집안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 안 좋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빨리 해가지고 취직해 밥 먹이 살려야지. 근데 이제 그렇다시피 근데 이재명은 그 반대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주의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살아남는 게 최고의 덕목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그 이번에 당선인이 그 무리수를 떠가면서 이 송영길을 서울시장 대도 안 할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한 거는 있죠. 이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거 지금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친명들은 개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개혁을 한 거는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개혁이지. 민주당이 철저하게 어떤 그 부동산 문제, 탈원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사실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욕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경제가 잘못된 게 윤석열 탓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개혁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이런데 개혁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을 것이다. 오로지 본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그 살아남는 것 중에는 물론 대선 후보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수사라든가 경기도 법카 수사 이걸 회피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일에 잘못되면 걸리면은 대권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가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대권 후보 문제하고 대장동 문제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강력한 감각으로는 지금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거 한 몇 달 지나면은 그 당대표 되고 이러면은 이미 국민들 뇌리에선 사라진다. 당대표가 돼가지고 여권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은 이재명 잘한다. 그렇죠. 이런 소리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 공천권 행사 당을 완전히 장악하면은 내가 대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대표를 한다, 국회의원이 됐다. 이거는 정말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선당 후사라는 그런 말은 이재명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캐리커터로 봐서 선사후당입니다. 그렇죠. 나 홀로 산다. 당은 죽어도 국민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이재명 아니면
대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우선 김동연이가 탁 경기도에서 본인 얘기대로 씨앗을 탁 심었어요. 씨앗이 남겨놨어요. 예. 국민이. 어쨌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김동연이가 이재명과 사실은 지난번 이 보선 기간 중에도 약간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당에 개혁을 해야 한다. 내가 이번 선거 해보니까 당이 뭐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예. 이재명 당선인이 호랑이를 키운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역정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자수성가에 제 행정고시 동기라고 말씀 저번에 드렸는데 사람이 참 점잖고 그래서 제가 이 정치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몇 번 이 자리에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대선 후보를 그래도 몇 개월이지만 지내고 예. 그 다음 이번에 진짜 힘든 싸움 아니었습니까? 예. 경기도지사 싸움 이걸 거치면서 정치인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 대권 욕심이 확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지사가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장으로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가장 대권에 도전하기 쉬운 발판을 마련하는 데거든요. 물론 경기지사가 전부 다 대권에 다 실패하고 그다음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네. 외에는 없었지만 과거 윤부선도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건 뭐 그때야 시키는 어쨌든. 거니까. 근데 자기 정치적 역량으로 서울시장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김동연 그 지사 당선인은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탄탄합니다. 이 실력이. 네, 실력이 탄탄하죠. 경제 전문가고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지사 선거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인물론에서 이긴 게 아니냐. 그렇다고 봐요. 김은혜 후보에는 어떤 그 윤심을 얻은 사람으로서 인수위 대변인인가요? 당선인 대변인하고 이런 데서 어떤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이란 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나타내는 것도 없고 KT인가요? 이사하고 뭐 MBC에 기자 그 있었고 했다가 청와대 대변인하고 청와대 그다음에 대변인하고. 이제 나와서 KT에 그러니까 이제 밥자리 준 게 임원으로 밥자리 줬죠. 경기도는 사실이 있죠. 구성도 아주 다양하고 뭐 부천이나 광명이나 뭐 이런 데 같이 어떤 그 진보 색채가 강한 것도 있고 그다음 뭐 과천 이런 식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데도 있고 그다음 인구가 또 제일 많고 아주 다양한 데서 어떤 격전을 치르고 살아남았다는 거 있죠. 이게 물론 뭐 8천 몇 표 차이니까 이거는 0.73%보다도 더 적은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으로서는 있죠. 제가 볼 때는 버거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번 대선 같이 그냥 일찍이 그냥 아이고 수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위상이 확 달라졌죠, 이제. 벌써 경기지사 선거 때도 보면은 그 이재명 개항을 그 출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김포공항 폐쇄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또 차별화를 했고 이재명 오지 말라 해갖고 같이 안 다녔지 않습니까? 차별화를 했지. 이재명하고 손잡고 다니면 떨어졌어요. 정치 감각이 벌써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벌써 이재명 차별화에 나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누가 보더라도 2027년 이재명 갖고는 어렵지. 이런 것은 뭐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저 김동연 지사가 만일에 그 제대로만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김동연 후보한테는 없습니다. 아주 없죠. 깨끗합니다. 너무 이제 그런데 투명해가지고 이제 정치에 안 맞다고 할 정도인데 이 때문에 이재명 그 의원하고 만일에 이제 2027년이죠. 대선에서 만일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면 뭐 분당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게 분명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랑이를 키워서 잡아먹히는 전국도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대항마로 지금 김동연이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대항마랄까 대안은 김부겸입니다. 물론 총리를 그만두면서 깔끔하게 나 이제 정계 은퇴하고 조용히 있겠다 했지만 아직은 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부겸만한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진보 쪽에서는 없죠. 없지요. 예. 그리고 그분도 크게 깨끗하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진짜 민주화 사실은 운동을 했고. 예, 군포에서 저기 뭐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데도 지역 구도 대구 타파를 가가지고 태국에 가서 당선되고. 희생도 했고 또 당선도 그게 됐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 아닙니까? 예. 거기다 이제 총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캐리어는 다 갖췄고 정치인으로서도 그만큼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지금 저 친문이라든가 또 민주당계 또 큰 세력이 민평연계라고 있습니다. 김근태 그 개들인데 민평연계. 그쪽에서는 서로 연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김부겸 대안론이 어떠냐 옹립 좀 나와주세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빨리 전대를 빨리 하려고 조기 전대를 해야 수사도 좀 빨리 이렇게 피할 수 있고 대표 돼버리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비대위를 꾸려서 좋은 사람 모시도록 하자고 지금 친문을 나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김부겸도 옹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이 그 사람들은 뭐 DJ도 그랬습니다만은 다 정계 은퇴했다가도 국민이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원이 원하는데. 그 정치인들 은퇴한다는 말은 저는 절대로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충분히 대안론도 있고 오히려 김동연이라든가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야당의 대권 주자로 아직은 좀 먼 얘기지만 당을 끌고 가고 대권 주자로 부상한다 하면은 쉽지 않은 싸움이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저희 고등학교 저하고도 잘 알고 뭐 친합니다만은 그 호적상 57년생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양반 재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56년생인지 뭐 생일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년생이라고 뭐 호적 그대로 할 때 이제 65세입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그러니까요. 있죠. 65세라면 아직 뭐 젊고요. 그다음 또 민주당의 이때까지 대선에 그 항상 이기는 공식이 뭐냐면은 영남 후보를 민주당에서 하면 되는데 이 이재명 후보는 영남이면서도 영남 후보의 대우를 못 받는 게 누가 TK로 정치를 계속 성남 그다음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TK로 그렇게 인정하는 이번에 뭐 대선에서도 영남에서 거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김부겸 전 총리는 말씀대로 그 이재명 같은 개인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때 총리 청문회도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 몇 가지 나온 거 외에는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친문이지 않습니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친명이 될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다면은 이게 서로 분당이 된다. 뭐 이런다면 분당이 안 되더라도 친문에서도 유력한 김부겸을 가지고 있고 김동연은 친문이냐 친명이 아직은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건 구분 지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중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없죠. 왜냐하면 친문에도 있었고 민주당 들어온 지가 문재인 얼마나 대통령이 됐습니까? 부총리 시켜줬으니까. 근데 이재명이 뭐 그 지지 선언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한 거지. 뭐 이재명을 존경해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방탄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고 이번에 이렇게 화급하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죽 쏘가지고 뭐 준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김부겸이나 김동연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주당의 그 내부 싸움 그건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뭐 한 6개월이나 뭐 그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어요? 한 1년 정도. 아니 뭐 너무 예상을 많으면 하고 본인이 있는 이제 것 정치를 안 같은데. 하겠다는 이야기 되는데. 2일 저녁 이른바 계보 모임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미묘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당선인이 되겠죠. 전대에 나올 경우 민주당이 깨질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을 중단하고 조기에 돌아와야 한다.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두 사람이 호남을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뭐 2027년에 대선에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은 호남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을 만한 지금 제목들은 또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부겸 전 총리든 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든 누구든 간에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호남과 연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는 대선에 이길 가능성 거의 없어요. 없죠. 예. 제휴가 안 되면은. 그런데 이번에 강주에서 뭐 전남도 전북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7.7%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이게 전남,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 성지나 다름없는 광주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지지하기도 힘들지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애정, 이게 진짜 많이 식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식은 데 원인을 제공한 게 저는 광주 분들이 사실 민주라면 진짜 아까 성지라고 그러셨지만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볼 때 이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자의 어떤 자숙하지 않는 모습, 바로 패배 얼마 만에 민주당 기치를 내걸고 국회의원 나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분들이 이재명을 뭐 싫어한다, 뭐 배척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당도 찍기 싫지만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게 나타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 이재명 그 국회의원 당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꿰뚫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차린다고 그냥 광주를 갖다가 그냥 호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호구처럼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번 37.7%의 투표율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킹으로 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학상 힘들지만 그래도 킹메이커가 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동연을 지지한다, 난 김부겸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혼자서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 이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권 후보가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아마 득표율이 아주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정세균 전 의장이 결국은 지금은 뭐 유학도 가시고 정세균 전 의장은 대선 후보 사퇴한 다음에 지금까지 침묵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지금 야권의 원로 아닙니까? 이제 원로가 됐죠. 나이라든가 정치 경력이라든가 이분들이 이 민주당의 어떤 내홍 아니면 이 분열 아니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패족이 되듯이 그런 식이 되는 걸 방지하겠다. 누군가 이재명 외의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그러면 빨리 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이 됐지만 8월 이 전당대에 나설 경우 당 자체가 엄청난 내홍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고 지금은 이제는 과거 대권 주자 같으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일했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의 원군이 자꾸 줄어들고 고립화돼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의원 당선자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화
아니면 경기지사 성남시장으로서 하면서 뭐 일 잘했고 이런 거 하나로 지금 대권 후보로 갔는데 어떤 인격적인 완성도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정치계에 등장할 때 백신 개발자 그리고 그 당시 언론에서 있죠. 엄청나게 그냥 신화, 미화 까지 해가지고 참 어떤 뭐 구세주 비슷하게 등장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 모습을 보여주듯이 껍데기가 하나씩 그리고 정치적 영향이 하나씩 뺏겨질 때마다 이게 조금 팬덤이 점점 줄었거든요. 그 이재명 그 당선자도 이제 거기는 워낙 인격적인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었고 앞으로 계속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지위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일만 남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이게 이재명 당선자로서는 제일 위험한 거고요. 지금은 아직 대권의 그 어떤 후광, 제1 야당, 그때는 여당이었죠. 후보로서의 그 후광이 있어가지고 이번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좀 쉽게 이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그렇죠. 워낙 좀 약한 후보였고 그쪽에 또 지역적 특성이 있어 그랬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그 또 여의도 정치는 처음 하거든요. 이 여의도 정치라는 게 간단치 않은 게 이준석 그 당대표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도 많이 응원하고 했는데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여의도 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지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때까지 어떤 상대의 공격을 막 집요하게 뭐 어떻게 하고 정치적 역량을 테스트 받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요. 당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변호해주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당장 8월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당 내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고 이러면요, 제 생각에는 이 껍데기가 하나씩 벗기는, 그 방탄조끼는 많이 입었는데, 정치적 역량의 조끼는 하나씩 무장 해제되면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이재명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0.73% 지면서 1600만 표를 얻을 때가 최고 정점이었다.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한 조기석 이화여대 교수가 있는데 강성 팬덤, 이른바 그 개딸이니 양아들 같은 그런 강성 팬덤, 갑질 정치에 중독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민주당의 앞날은 없다. 이렇게 오늘 어디 언론을 썼던데 이 말을 정말 이재명 후보가 뼈때리게 절실하게 좀 받아들여져야 그리고 민주당도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살고 민주당도 살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